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신만만 조정교사 김은숙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영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 힘들죠? 근데 논술 보니까 더 장난 아니죠. 자, 그러면서요, 저는 느꼈던 게 뭐냐면, 그, 딱 6문제는 여러분이 자신있게 다 풀었을 것 같아요. 그나마, 그죠? 어, 우리가 시험 딱 끝나고 오늘 이번 시험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했을 때 보면요, 우리가 10문제를 선택하는 것 중에서 13문제 중에서 13문제 있는데 그나마 3문제는 버리잖아요, 그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6문제나 7문제 정도는 그나마 쓸 수 있었고 3문제는 정말 낑낑거리면서 썼다. 결국은 3문제 버렸고 또 3문제조차도 우리가 낑낑거리면서 썼다면 6문제 정도가 어렵게 나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문제는 되게 어려웠다라고 느끼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대체로 그거는 첫 번째 시험 때는 아니고 어쨌든 두 번째 시험 때는 그런 율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도 다 본인만 그런 건 아니고요. 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합격자 한 명은 나오게 돼 있죠. 저는 또 늘 강의하면서 또 그렇게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합격자 한 명이라도 나오기 때문에 그 한 명에 본인이면 된다. 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한 명도 안 뽑으면 우리가 통계를 딱 봐서 한 명도 안 뽑는다 이러면 그 시험은 안 치러야 돼요. 한 명도 안 뽑는데, 그죠? 거기다가 내 그거를 넣을 필요는 없지만 한 명이라도 뽑기 때문에 그 한 명에 자기 자신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곳에 또 한번 우리가 어쨌든 한 명은 뽑으니까, 그죠? 그때 자신의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전하는 맛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도전이 없는 곳에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남들이 시험 다 치는 것은 재미가 없어서 공부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게 힘들다 느끼지는 공부, 맞죠? 그리고 시험이 이번에 힘들었어요 라고 했을 때는 6문제는 그나마 잘 쓰고 나왔다 라고 할 수 있는 문제, 딱 6문제는 여러분들이 꽤나 눈에 익었겠다. 그래서 난이도 조절이 앞에 그 220피 때는 좀 쉬웠다면 이번에는 중간과 최고 난이도 쪽으로 조금 더 많이 포지션을 넣지 않았겠나. 그리고 그 포지션은 30%를 넘지 않습니다. 사실은 다 우리가 시험 문제 출제할 때요, 다 30%, 30%, 그리고 최고 쉬운 거는 40%예요. 40%, 30%, 30% 이래가지고 비율을 맞춰 놓습니다. 물론 이제 은행 문제, 은행 문제라고 하나요? 문제은행이라고 하나요? 그럴 때 보통 그렇고요. 그래 하도 교수님들은 그 문제 바로 그 가더라도 이렇게 하죠. 만들어 놓죠. 그죠? 그 중에 이제 뭐 공단에서 그렇게 몇 문제 뽑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중에 이제 의논을 해서 또 문제를 같이 이 문제 내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적용기술사는 잘 모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는 그렇게 처리를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난이도 40%, 30%, 30% 이래서 하, 중, 상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번 시험 문제는 중과 중하고 하에서 좀 섞어서 상 쪽이 난이도 상이 좀 더 많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어렵다라고 느끼지는 것은 말 그대로 미적 반응은 아니지만 지각 반응이죠. 그죠? 오늘 마지막 수업이 바로 이 지각에 관한 내용입니다. 미적 반응. 여기서 버린이라는 분이요, 미적 반응 과정을 넣었는데요. 말 그대로 지각과 인지 반응 이론입니다. 그죠? 이제 이거 모르면 쓰기는 힘들었겠지만 실제로 적용하시는 분들이 다 한 번씩은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적용 계획론 할 때 이게 나오죠. 어디서 나옵니까? 버린의 우리가 미적 반응 이라면은 경관 계획. 경상도 사람에서 경관, 저도 녹음 들어보면 발음이 경자가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경관 계획에서 나오죠.
경관계획,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환경계획이라고 하죠. 환경계획 안에 미적 반응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을 우리가 지각인지 반응이라고 해요. 미적 반응이든 지각인지 반응이든 이것은 다 사람이 느껴서 반응을 하는 거죠. 그죠? 아름답다 라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본다라든지 사람이 지나갈 때 멋진 사람 보면 한 번 더 보잖아요. 남자들은 여자를 볼 때 이쁜 여자. 근데 여자는 안 그렇습니까? 어디 여자들도 멋진 남자 보면 한 번 더 봐지죠. 그래서 그게 지각을 하고 인지를 하고 반응을 하는 거죠. 그게 미적 반응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에 대한 반응은 인간은 다 마찬가지죠. 그죠? 자, 이게 우리가 버린이 단지 이론을 내놨다는 것밖에 없어요. 좀 더 유명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뭐 내면은 뭐 콧방귀라도 끼겠습니까? 버린이란 분이 그나마 무슨 학자고 조금 그나마 알아줬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환경 우리는 계획과 경관 계획할 때 지각 인지 반응을 우리가 하는데 이미지 반응이 있었죠. 이미지 계획. 자, 이미지 계획이라고 하면 주로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나요? 우리가 물론 케빈 린치, 그죠? 케빈 린치 도시 이미지가 나왔죠. 케빈 린치, 그리고 티일에 관한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로렌스 헬프린도 전부 다 이미지죠. 이미지의 어떠한 반응입니다. 이미지 반응의 어떤 지각 인지 반응 계획이죠. 사람들의 움직임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을 하더라, 어떻게 보고 느껴서 어떻게 행동을 하더라 라는 것을 도표화 그려서 나타낸 분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전부 다 환경 계획이죠. 그래서 지각인지 반응이요, 전부 다 우리가 미적 반응하고 같은 반응 계획이에요. 그죠? 전부 다 보고 느끼고 반응하는 거. 앞에 무슨 문제가 나왔죠, 여러분? 무슨 분석법이 나왔죠? 의구별법이 나왔죠. 의구별법 자체가요, 뭐에 관한 거였나요? 이게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반응하면서 반응을 하는 태도죠. 그죠? 태도를 인자별로 감정이나 성별 이런 것에 대해서 인자별로 표시해서 등급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것의 반응에 관한 정도를 상대성 비율 비급을 해서 등급을 뭐 5등급이든 몇 등급이든 나눠서 구별을 해주는 것이 의구별법이었습니다. 스케일 도법에서 나왔죠.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얘는 스케일 도법은 아니고요. 이제 그런 도법은 언제 어떻게 씁니까? 라고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뒤에 논술에 보면요, 그 말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던데, 사실 우리가 델파이 분석법하고 AHP의 어떠한 법을 썼다라고 나왔는데, 말은 굉장히 어렵게 보이지만 실제로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다 브레인스토밍의 어떤 방법들이에요. 근데 테이블에서 하느냐 아니면 문서로 하느냐의 차이뿐이밖에 없거든요. 다 그래봤자 정성적인 거예요. 정성적인데 그것을 인자 대비를 해서 정량화 시킨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구별법도 정성적인 내용들, 정말해서 감성이나 감정 이런 것은 우리가 번호를 매길 수는 없잖아요. 상대성이니까. 그죠? 번호를 매길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정량화 시킨 거죠. 등급을 매겨서 뭔가 정형화시켜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거라는 거죠. 그래야 조금 더 정확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적 반응 과정도 어찌 보면은 이제 단계예요. 이것도 우리가 실제로 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감정 반응을 일으키더라죠. 그죠? 뭐 그게 100%다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에 예외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예외 없는 것은 없다죠. 한마디로 항상 예외는 있다죠.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가 예외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거의 한 뭐 98%, 95%일 수도 있고 미적 반응에 이런 단계를 걸치더라. 정말해서 행동하는데도 전부 다 이런 이미지의 독법을 사용하는 것도 다 그런 거죠. 언어죠. 한마디로 그 눈에 보이는 것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치화시킨다든지 그림화시켜서 표현해주는 방법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유명하다면 여러분이 만드셔도 돼요. 근데 안 알아주셔 탈이지. 그죠? 자, 이분은 좀 뭐 알아줘서 뭐 나타낼 뿐이고, 자, 그것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버린의 미적 반응 4단계를 먼저 한번 봅시다. 자, 맨 처음에 여러분이 딱 자극이 와요. 뭔가가, 여자가, 여러분 지금 듣는 사람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일단 제가 여자니까, 그죠? 제가 어떤 엄청 멋진 남자가 딱 지나갔어요. 옆에 딱 지나가는 게 자극이죠. 자, 이건 미적 반응은 조금 이따 갑시다. 우리가 자연 뭐 봤을 때 아름답다 이걸 떠나서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게 그거잖아요. 멋진 남자가 딱 지나갔어요. 그게 자극이죠. 1단계가. 그죠? 처음에 딱 자극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탐구. 그죠? 저 사람 나중에 또 볼 수 있을까? 아니면 내 아파트에서 어떤 사람을 봤어. 그죠? 멋진 남자 봤는데, 이 사람, 이 아파트 사나? 어쩌나? 나중에 또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게 우리가 자극에 대한 탐구입니다. 그죠? 자극에 대한 탐구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죠? 정말해서 저 사람하고 말을 걸어 말어.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해석을 하게. 좀 다시 할까요? 자, 자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탐구를 합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옆에 사나? 옆방에 사나? 옆집에 사나? 옆방은 좀 이상하네. 그래서 탐구를 하고요. 말을 걸어 옆집에 삽니까? 라고 아니면 같은 엘리베이터 탔는데 좀 몇 층에 가세요? 말을 걸어 말어 라고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름대로 어떠한 해석을 하고요. 뭐 자기 나름대로 뭐 상상을 하겠죠. 그 다음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정말해서 말을 걸어 말어 어쩌고 하다가 말을 걸면 어떻게 할까 이제 아주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죠? 자, 그래 놓고 말을 탁 걸든지 아니면 내가 내리든지 기회를 놓치든지 그래서 나중에 또 물어보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반응을 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4단계 자극 탐구 선택 해석 5개네. 그죠? 자극 탐구하고 선택을 하고 해석을 하고 반응을 하겠네. 그러면 그죠? 뭐 5개면 어때? 4단계니까 4개로 잘라라는 소리면 자극 교구 자극에 대한 탐구 그 다음에 선택 해석 반응 아니면은 자극과 탐구 선택하고 해석하고 반응을 하든지 그죠? 어쨌든 이렇게 4개의 어떤 단계를 순간적으로 걸칩니다. 자, 그랬는데요. 불만족이냐 만족이냐 또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말을 안 걸었다든지 말을 걸었는데 투명해졌다든지 뭐 이런 거. 그래서 반응을 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만족을 했을 때 그리고 불만족을 했을 때에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죠. 그죠? 그래서 다음에 또 비슷한 자극이 왔을 때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우리가 버린의 미적 반응 단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경관 계획이나 우리가 환경 계획으로 이제 가볼까요? 우리가 어떤 공원 계획을 했을 때 이거를 왜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분석 방법 의구별법을 쓰고 그 다음에 델파이법을 쓰고 의사결정법을 쓰고 어쩌고 저쩌고 합니까? 이거는요 전부 다 누군가의 이러한 그 규칙이나 법칙이나 이러한 것을 분석법을 따라서 이렇게 계량화된 것을 가지고 공원계획에 우리는 적용을 시키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그래 해야만이 자극에 대한 어떤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불만족 부분은
빼드지 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이야기는 다 끝났습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에 관한 어떠한 설명은 다 끝났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써놓은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환경계획 접근 방법 중에 시각미학적 접근 방법이랬죠. 우리가 지각과 인지에 관한 반응입니다. 앞에 했습니다. 자극이 오고요. 자극에 대한 탐구를 하고요. 선택하고요. 해석하고 반응을 하고요. 만족과 불만족 있고요. 자, 이게 코리의 시각적 선호라는 이론에서 나오는데요. 시각적 선호는 이렇게 개인적인 반응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이 시각적 선호가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답이 여기까지 사실은 나오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코리의 시각적 선호 4단계만 적으라고 해서 4단계 적고 만족 불만족 한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우리가 2에 가서 1에는 당연히 환경계획의 어떤 시지각의 어떤 반응이다 적고 4단계는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만족 불만족일 때 이런 행동을 다시 한다. 그래서 우리 계획에 이런 환경계획이나 경관계획의 이런 요소로서 사용한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극과 탐구에 관한 반응을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에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3점에서 5점까지는 얻을 수 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제가 코리의 시각적 선호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코리의 시각적 선호 여기다 적을까요? 코리의 시각적 선호가 말 그대로 미적 반응 과정에 어떤 우세 원칙으로 차지하는 거죠. 이제 시각적 반응을 하는데 어떤 시각적 반응이 이게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거죠. 반응의 어떠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획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제가 물리적 변수, 추상적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 및 개인적인 변수입니다. 자, 이건 전부 다 어찌 보면 숫자로 나타내기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부 다 숫자로 나타내서 우리가 정량화 시키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 변수는 식생, 물, 지형, 추상적 변수라는 거는 복잡하냐, 좋아하냐, 새로우냐. 자, 어떤 사람한테는 조화롭게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좋아할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상징과 개인적인 변수 7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참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자, 7개 요소라는 것이 자, 기대를 했는데 단순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복잡하다든지, 그 다음에 친근하다든지, 새로움이 있다라든지, 놀라운 어떤 요소가 있다든지, 조화롭다든지. 자, 이런 것이 전부 다 어떠한 개인적 변수로서 우리가 미적 반응의 한 과정에 어떤 요소가 되고 다시 어떤 자극이나 탐구,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코리의 시각적 반응의 요소에서 우리가 7가지 반응 요소까지 사실은 적어주면 더 좋기는 좋습니다. 그죠? 자, 물리적 요소, 추상적 요소, 그 다음에 개인적 요소 하면서 우리가 이런 요소를 적어주는 것도 좋고요. 자, 그런데 그까지 안 적도 우리가 코리의 시각적 요소 이런까지 굳이 안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전부 다 이미지 분석하고 이미지 분석이면서 우리가 정량하는 방법으로서 하나의 요소로도 적어도 상관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경관계획이고 환경계획이고 이미지 계획이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떠한 요소들을 적어도 되고요. 이것을 우리가 환경계획에 적용 가능한 어떤 방법을 적어도 여러분들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지 이 네 과정, 즉 말해서 자극하고 그 다음에 탐구하고 선택하고 해석하고 반응하고 그래서 만족과 불만족에서 어떤 요소는 만족되고 어떤 요소는 불만족 요소고 반응하는 데서 다시 자극 왔을 때 여러분들이 계획의 어떠한 요소로서 무엇을 넣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어떤 답을 넣어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4개의 미적 반응 과정이 4개 딱 들어가면요 3점에서 기본적으로 5점은 받습니다.
그렇지만 떨어지는 점수죠. 그죠? 그래서 그 이상의 1점을 더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그때의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앞에 공부했던 것들에서 무엇을 넣느냐라는 것이 강점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미적 반응 과정은요, 앞에 다음에 탄탄대로 적용 기술사일 때 우리가 미적 반응과 이미지의 어떤 관한 내용, 그리고 우리가 계획 요소에 관한 내용은요, 다음에 더 보충 설명으로 하고요. 이 정도가 우리가 지금 그 용어로서 오늘 끝냈는데요. 좀 어려운 문제이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난행을 했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논술 가서 논술에서 또 얼마만큼 오늘 또 난행을 할 것인가 여러분 계속 한번 또 지켜봐 주시고요. 다음 논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